일어나서는 안 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의 참혹한 현장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총성이나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들리면 위험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총성도 없이 부지불식간에 위험이 닥쳐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계전쟁 당시 가장 무서운 무기는 총이나 폭탄이 아니었습니다. 만들기는 쉽지만 그 파급력은 핵무기 못지않은 것. 공기 중에 스며들어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 바로 독가스라 불리는 화학무기입니다. (2013년 8월) 시리아에서 다수의 어린이가 포함된 무고한 시민 1,300여 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유튜브에 공개된 수많은 사상자 영상을 통해 살인가스 등의 화학무기 사용을 입증하는 많은 징후들이 포착됐고, 이러한 반인륜적 행위는 국제사회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처럼 화학무기가 살포된 곳은 인간도 자연도 생존할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데요. 화학무기를 제거하기 위해 광범위한 노력을 펼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화학무기 금지기구인데요. 어떤 곳인지 알아볼까요? 화학무기 금지기구는 1997년 4월에 발효된 화학무기 금지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인데요. 한마디로 화학무기 금지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생산되었던 화학무기를 모두 폐기하는 것입니다. 화학무기를 만들어냈던 화학무기가 한 72,000톤이 되는데요. 사찰관들이 가서 감시하고 이게 절차에 따라서 모두 다 정확하게 폐기가 되고 있는지 군축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저희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93%가 현재까지 모두 폐기가 되었고요. 나머지 것들은 향후 7년 동안 모두 폐기가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 화학무기가 다시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화학재들 중에 화학무기로 바뀔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쁜 쪽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산업사찰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무기 금지기구의 회원국은 화학무기 금지 협약을 성실히 지키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2013년에는 시리아의 화학무기 전면 폐지를 위해 노력한 공로로 화학무기 금지기구가 노벨 평화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OPCW는 약간 조용하게 활동하는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열심히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어쩔 땐 좀 슬프고 안타깝고 그랬는데, 저희가 노벨 평화상을 타면서 굉장히 이제 인식이 높아져서 직원들은 굉장히 이제 기구에 대해서 더욱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노벨 평화상 위원회에서 얘기했듯이 OPCW는 굉장히 오랫동안 화학무기 폐기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그 점을 높이 샀던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전문성과 세계 평화에 기여한 것을 높게 사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법을 따르는 세계 각국으로 하여금 화학무기 사용을 금기로 만드는 것에 큰 역할을 한 것이 화학무기 금지기구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화학무기 금지기구와 같은 중립적인 기술적 기구들의 존재는 국제사회의 무기철폐 노력을 가속화시키고 화학무기의 폐지를 하나의 규범으로 세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기제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북한을 비롯한 몇몇 나라들은 화학무기 금지기구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전 세계가 화학무기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인류를 위해 헌신적으로 화학무기 금지기구를 이끌어 나가는 주인공들을 만나볼까요? 2016년 현재 화학무기 금지기구의 회원국은 192개국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가입했습니다. 화학무기 금지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사무총장 아래 약 500여 명으로 그중에서 한국인은 4명인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실력 발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사무차장의 특별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는 박혜경 씨. 화학무기 금지기구의 전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베테랑인데요.
특별보좌관 업무라는 것은 이 사무차장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모든 업무를 이제 도와드리는 건데요. 사무국의 주요한 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부분을 사무총장님이나 사무차장님께 협의해서 그런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 예산안들이 잘 수립이 되고 진행이 되고, 그리고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서 예산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도 좋고요. 사무처장님께서 그런 의장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문건도 검토하고, 그리고 자문도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서기들과 함께 이제 열심히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OPCW는 상당히 규모가 작은 기구예요. 그런 반면에 굉장히 내실이 있는 기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업무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농담으로 How's your day? 이러면 저희한테는 바쁜 날과 더 바쁜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업무량은 많고 여러 가지 챌린지도 많지만 직원들이 포커스가 이제 이 화학 무기를 모두 폐기를 해야 되고 세계가 그래서 더 안전한 곳이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미션이 굉장히 강하게 있어서 직원들 그리고 또 회원국들과도 굉장히 의사소통이라든지 그리고 그 결정을 도출해내는 과정이 굉장히 빠른 편이고요. 그리고 또 이행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편이라서 지금 뭐 시리아라든지 리비아라든지 여러 산재에 있는 문제가 많은데 그런 문제를 굉장히 사무총장님의 그 리더십 하에 잘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저는 좋은 기구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언제 어떻게 화학무기 금지 기구와 인연을 맺게 되었을까요? 군축에 대한 관심이 계속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뭐 군축이 화학 무기도 있고 생물학 무기도 있고 핵무기도 있고 여러 스몰 아임스도 있고 그렇지만 그 중에서 이제 그 당시에 화학무기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화학무기를 90% 그 당시에 거의 90%나 가까이 모두 폐기했다는 거 굉장히 놀랬고 옛날에 제네바 있을 때 제가 이제 그런 화학무기 금지 협약 기구 회의하시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가지던 중에 지원을 하게 된 거죠. 그 공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제기구에 들어간다는 것은 뭘 전공하면 국제기구에 들어간다는 것도 없고 이런 걸 다 하면 국제기구에 된다는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좀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리마다 이렇게 제가 베이컨시 노티스가 나잖아요. 그럼 그 자리마다 원하시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인터뷰를 했을 때 이게 딱 맞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무처장님이 자기 특별보좌관을 뽑는데 그러니까 그 자기 나라 사람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딱 봤을 때 나랑 성향이 좀 맞고 내가 원하는 바를 잘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겠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언제나 사무차장의 곁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내는 혜경 씨입니다. 저희는 한국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에서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 그 자기 경력이 되면 진급이 되잖아요. 뭐 7호에서 뭐 7급에서 6급 되고. 근데 유엔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앉아 있는 자리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제가 다른 잡을 찾아야 그게 이제 자기가 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올라가는 건 호봉이라고 그래요. 이제 한국에도 호봉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월급이 어느 정도까지만 한 12년, 15년 급수에 따라서 그렇게만 올라갈 수 있고요. 나머지는 자기가 계속해서 다른 자리로 이렇게 좀 옮겨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OPCW를 비롯한 군축기구들이 대부분 이제 저희가 tenure policy라고 그래가지고 한 7년 정도밖에 근무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국제기구 내에서 여러 다양한 경험을 아직도 해보고 싶은 관계로 이제 그러니까 때가 맞으면 저도 이제 다른 약간 조금 그러니까 현재에서의 경험을 발판 삼아서 좀 다른 분야로 진출해 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도전을 멈추지 않는 박혜경 씨의 다음 행보가 기대되네요. 자, 그럼 이제 화학무기 금지 기구의 또 다른 한국인 조달부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김상아 씨를 만나볼까요?
사찰관님들이 필요하신 사찰 기구부터 건물 내에 필요한 조금은 소품, 물품 다 이런 거를 조달이라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다문화, 다국적인 동료들과 일을 하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점들을 새롭게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소통의 차이나 문화의 차이 이런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시야도 넓어지고 가치관도 좀 더 넓어지는 그런 것 같아요. 국제기구에서 일하면서 많은 것을 얻는다는 상아 씨. 사실 화학무기 금지 기구는 그녀가 일한 첫 번째 국제기구가 아니라는데요. 이곳에 오기 전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는데요. 심리학을 학부로 전공을 했고요. 국제보건 쪽을 대학원으로 석사를 마쳤는데요. 국제보건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국가들에서 필요한 보건 프로젝트를 많이 해서 케냐에서 단기간으로 근무하는 기회도 있었고요. 그때는 그냥 조그만 NGO에서 시골에서 일하는 거였지만 그 조그만 경험이 제가 생각하는 국제 커리어라는 거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근무를 사실 했었는데 한국에서 근무할 때는 이쪽 일도 아니었고 그냥 물류, 무역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국에 있는 조달 플라자라는 행사가 있어서 코트라가 한 행사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국제기구와 같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라는 사기업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거기에서 제가 IAEA에서 근무했던 그 국장님을 그때 처음 뵀었던 날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먼저 가서 관심이 있는 기구이다라고 먼저 자기소개를 했었고 그래서 어필을 조금 해서 이메일과 교환을 몇 번 했는데 이메일을 주고받고 하다가 제가 인턴십 공고가 떴길래 어플라이를 했는데 이제 잘 돼가지고 그쪽 부서로 제가 조달부로 들어가게 된 케이스예요. IAEA에서 1년을 근무한 뒤에 다른 데를 또 검색을 열심히 했었었죠. 그때는 다음 도전을 생각을 하다가 조달부에서 배운 스킬들이 알고 보니 되게 큰 전문성이 있는 스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피스 W는 IAEA와 되게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매치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어플라이 했을 때 전문성이 있는 인턴이라고 생각을 해서 금방 바로 선택이 됐던 것 같아요. 자신의 전문성도 살리고 원하던 곳에서 꿈을 펼칠 수 있어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는 김상아 씨. PCW는 그래도 되게 좋은 기구인 게 유급인 인턴십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하고 싶은 일을 이런 곳에서 제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에는 더 큰 보람되는 일인 것 같아요. 이제 막 새로운 목표를 향해 출발한 김상아 씨. 그녀가 계획하고 있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직은 젊을 때 조금 더 힘든 지역이어도 그런 데 가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그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기구들도 많이 알아보고 있어요. 다양한 경력을 쌓은 후 화학무기 금지 기구의 일원이 된 혜경 씨와 상아 씨였는데요. 그렇다면 화학무기 금지 기구는 어떤 절차를 통해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지, 또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길 원하는지 인사 담당자에게 직접 들어볼까요? It depends a little bit on the job that they've applied for. But generally speaking, we have some competencies that everyone needs. And these are things like teamwork, planning, organising. Good communication skills is something that we're very keen on, and good interpersonal skills as well.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though, is being able to work within a multicultural and a diverse organisation and environment. We have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and it's one of the key competencies that we need. Our recruitment process that we use is very much like any other process in an international organisation. We start with a vacancy where we have someone who's left the organisation on a new post, and we look to see what we need to fill the post. The sort of person, the sort of skills that they need and the job that they're doing. We design a job description which really tells everyone about what's needed in the job and what has to be done.
From that, we have a vacancy notice, which is our way of attracting people to apply to the organisation. 화학무기 철폐를 위한 목적으로 화학무기 금지 기구가 한결같이 걸어온 화려하지 않지만 조용한 기업. 대량 살상 무기인 화학무기의 사용을 막기 위한 화학무기 금지 기구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전 세계의 화학무기가 모두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연구소와 화학자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화학이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OPCW가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꿈을 현실로 이뤄낸 국제기구 취업 선배들이 더 큰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So my key tip, take time and really sell yourself. Tell us what you can do and what you can bring to the organisation. 전공이라든지 뭐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유연한 사고를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방독면을 쓰고 화생방 훈련을 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눈물 콧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까지 힘들까 하는 생각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와는 먼 이야기 같은 이것이 바로 화학무기를 대비한 군인들의 훈련인데요.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우리이기에 우리의 안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만에 하나를 위해 반드시 대비해야 할 일. 지금 이 순간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분이 계시다면 화학무기 금지기구에서 화학무기 전문가의 꿈을 펼쳐보시는 건 어떨까요?